안녕하십니까.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교사 이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4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학생 여러분과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께 아주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입니다. 또 이 4개 대학의 전형들이 좀 큰 틀에서는 유사해 보이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색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중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수시 모집의 주요한 굵직한 전형들과 입시 결과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전형 찾으셔서 합격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렇게 4개의 대학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주요 전형 위주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인데 대학 측의 모집 요강과 또 대학 어디가와 대학 알림이의 공식 발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꼭 모집 요강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앙대학교 변경된 사항으로는 첨단학과 신설 및 증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지능형 반도체학과가 올해 새로 신설이 되었고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10명 선발합니다. 나머지는 정시 낙원으로 10명 선발합니다. AI 학과, 산업보안학과의 경우에는 증원이 되었는데요.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으로 조금 더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CAU 융합형 인재 중에서 의학부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융합형 인재 전형은 모두 서류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면접이 폐지되었었던 것인데요. 의학부에 한해서 올해 면접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전형, 서류평가 점수 100% 반영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의 면접평가 점수 30%를 의학부는 반영합니다. 다음 탐구형 인재 전형 변경사항입니다. 전형 방법에 큰 변화는 없는데요.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2.5에서 3.5배수 선발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3.5에서 5배수를 선발합니다. 다음 학과 명칭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는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으로, 광고홍보학과는 광고홍보학부 광고홍보학 전공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실기 실적, 실기형의 경우에는 세부 사항들의 변동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던 모집 단위들 중에서 공연 영상 창작학부 영화 모집 단위는 국수영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합 6등급, 한국사 응시 기준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학생부 반영 비율도 모집 단위별로 좀 세세하게 나뉘게 되었는데 이게 모집 단위별로 세세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모집 요강 보시고 좀 소상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종합전형 전체, 그리고 실적 실기, 특기형, 체육 특기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수시 전체 전형으로 이 확대하여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좌측의 표를 보시면 이렇게 호수별로 감점 기준에 차등을 두어서 점수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복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호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조치사항 1, 2, 3호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점 감점을 하고 있고 그 외 전형에서는 10점 감점합니다. 그래서 호수별로 감점을 하고 8호, 9호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변경사항 내용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러한 변경에 따른 전체 전형별 요약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올해 503명을 선발하게 되었고요. 전형 요소는 학생부 100% 반영합니다. 이 중에 90%는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의 1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한 과목, 이 중에서 3개 과목 합 7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 반영합니다. 약학부는 4개 과목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반영하고요. 다빈치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캠퍼스 그리고 학부에 공통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은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내용입니다. 중앙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크게 탐구형 인재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 투 트랙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9명 선발하고 2단계,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점수 100%로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의 3.5에서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 면접 평가 점수 30% 반영합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은 CAU 어울림, 그리고 기회균형 다양한 전형까지 해서 서류평가 점수 100%만으로 1걸 합산해서 학생 선발합니다. 이때 올해부터는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도 의학부에 한해서 의학부만 면접평가 점수 30%를 2단계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전형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학생부 종합전형, 탐구형, 융합형, 어울린 기회균형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 논술 위주 논술 전형입니다. 484명 선발하고 있고요. 전형 요소는 논술 70% 점수, 그리고 학생부 30% 반영합니다. 이때 학생부 30%에는 교과 성적 20%, 비교과의 출결 상황 10%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캠퍼스 학부별로 조금 다릅니다. 서울 캠퍼스는 3개 과목 합 6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다빈치 캠퍼스는 2개 과목 합 6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약학부는 4개 과목 합 5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의학부도 4개 과목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의학부에 한해서 논술 전형에서는 탐구 과목을 2개 과목 평균으로 산정해서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 전형에 설정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중앙대에서는 탐구 과목은 모두 한 과목만 산정하는데 의학부만 2개 과목 평균 산정을 하고 또 소수점 버림은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해서 최저학력 기준 여부 확인합니다. 전형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전형별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2025년 이후 졸업자, 2024년 12월 졸업 포함해서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이고 그러한 성적을 취득했으면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학교별로는 20명까지 인원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별로 대입 학교장 추천 규정이 모두 발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생이나 재학생 모두 이 소속 고등학교에 혹은 졸업한 고등학교의 대입 학교장 추천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그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반드시 추천을 받으셔야 추후에 지원하셨을 때 지원 자격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규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3개 과목 합 7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약학부는 4개 과목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빈치 캠퍼스는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영어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 탐구 과목은 자연계열도 사회탐구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의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는 90%, 비교과 출결사항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하는 점수를 환산해서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90% 반영되는 교과는 지금 아래 표의 전형 방법 칸의 내용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교과별,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목 반영할 때 1에서 9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90% 반영하고 이수 단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성취도 A에서 C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의 환산점을 활용해서 반영합니다. 이때 성취도 A에 해당하는 성적에는 10점의 환산점을 부여하고 B의 경우에는 9.43점을 반영하고 C는 8.86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이렇게 띄워드린 표를 보시면 이게 중앙대에서 등급 그리고 성취도별 환산 점수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빨간색 박스로 진로 선택 과목 A, B, C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매칭해서 보여드렸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성취도에 해당하는 환산점은 10점입니다. 즉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보시면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 B의 경우에는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C의 경우에는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A 성취도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표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학교장 추천 명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지원 자격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먼저 소속 고등학교 혹은 졸업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기간 중에 원서 접수를 한 후에 그 다음 주에 중앙대에서 발표한 기간인 9월 15일부터 19일 기간에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고교별로 대표교사 1명이 입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속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CAU 융합형 인재 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학별로 그리고 또 전형, 학과별로 각각 다른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 인재상에 부합한 학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크게 탐구형 인재전형과 지금 보시는 융합형 인재전형으로 나누어 선발을 하고 있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전형 각각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어떤 전형에 좀 더 부합한 인재인가, 본인의 장점이 더 잘 드러나는 전형이 무엇인가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경우의 인재상은 지금 보시듯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입니다. 세부 인재상은 교과 및 학업 활동에서 고르게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 다양한 학교 활동에 대한 자기 주도적 참여 노력으로 관심과 사고의 확장을 이어간 학생, 교내 공동체 활동의 일원으로서 리더십, 협력, 나눔과 배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한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현재 재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면접은 없습니다. 이런 인재상을 평가할 때 서류를 통해서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 평가하고 점수를 반영해서 서류평가 점수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의학부의 경우에는 융합형 인재 전형도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서 그 점수를 반영하긴 합니다. 서류평가를 할 때에는 지금 보시듯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표는 중앙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학업 역량 50% 반영할 때에 지금 우측에 세부 평가 요소 혹은 세부 평가 역량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역량의 경우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세부 평가 요소로 제시를 했고요. 이 중에 중앙대에서 크게 강조한 세부 평가 요소는 학업 성취도입니다. 사실상 전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학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융합형 인재 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하단의 표를 보시면 진로 역량의 경우에는 세 가지 세부 요소를 학생부 내용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공 혹은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해당 교과의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크게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 중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리더십 역량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더십 역량이라 하면은 학급 임원 경험만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학교 친구들,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주도하고 기획하는 능력을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CAU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인재상을 보시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이나 계열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역량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으로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 내용도 같이 있는데요. 교내 학업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등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으로 인재상 제시했습니다. 세부 인재상으로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고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적극성과 성과가 뚜렷한 학생, 전공이나 계열 관련 교과 학업 활동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또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취를 이룬 학생,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인재상들이 융합형 인재 전형의 인재상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점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전 과목 고르게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강조하는 융합형 인재 전형과는 조금 다르게 특히 전공이나 계열 분야와 관련된 활동에서 뛰어난 역량과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이 돋보이는 학생을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탐구형 인재 전형에는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재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점수 100% 반영해서 모집 인원의 3.5에서 5배수 선발합니다.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배수, 다빈치 캠퍼스는 대부분 3.5배수 선발합니다. 다빈치 캠퍼스 중에서도 생명시스템공학과와 첨단소재공학과는 5배수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 그리고 면접평가 실시해서 면접평가 점수 30% 반영합니다. 이 서류평가 중에서는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40%로 여전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단 진로 역량을 50%로 가장 많이 반영합니다. 그 다음 공동체 역량 10% 반영합니다. 하단의 표를 또 참고해 주시면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내에서의 세부 평가 요소나 세부 역량의 강조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탐구형 인재는 학업 역량 중에서도 탐구력을 중점을 두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진로 역량 중에서는 탐구형 인재 전형은 교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를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비중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네 가지 공동체 역량의 세부 평가 요소나 역량 중에 이렇게 강조를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두루두루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의 면접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면접일은 11월 29일 토요일과 30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개인별 면접, 그러니까 지원자 1인,
10분 이내로 해서 평가위원 2명 참석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가 요소별 세부 내용은 학업 준비도 60% 반영하고 전공 혹은 계열 적합성 30%,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의 확인하고자 하는 역량이 이러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좌측의 표를 보시면 조금 화면에 작게 나오긴 하는데요. 요일별로, 면접일별로 어떤 대학에, 어떤 단과대학의 어떤 모집 단위가 면접인지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면접 일정과 중복되지는 않을지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제시된 내용이 면접일자 조정은 불가하나 추후에 정해진 시기 동안에 면접 시간대 조정 신청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약간의 여지는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측의 표와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은 면접에서의 평가 모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전공 분야와 관련된 깊이 있는 탐구 활동 경험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고 있는 학업 준비도라는 역량 부분도 탐구 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심화 어떤 교과 개념과 이해 활용 능력, 이러한 내용을 평가에서 확인하는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많이 참고하시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생 여러분 자신의 학생부를 살펴보시고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신 심화된 교과 개념들도 다시 한번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CAU 융합형 인재 전형 중에서도 의학부에 한해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면접 평가 모형도 지금 좌측에 띄워드린 원형 그래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전형 다른 전형에서의 면접이기 때문에 평가 모형이 조금 다릅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 의학부에서의 면접은 학업 준비도를 40% 반영하고 학교 생활 충실도를 또한 40% 반영합니다. 나머지 20%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 시에도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세부 내용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두 전형은 말씀드렸듯이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상당히 다른 인재사항을 제시하고 또 각각의 인재상에 따라서 강조하는 학생 역량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강점을 보일 수 있으면서도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좀 불리하게 평가받지 않을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전형을 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 융합형 인재 전형, 그리고 어울림 전형, 기회균형 전형들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반영합니다. 탐구형 인재는 진로 역량을 50%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 학업 역량 40%, 공동체 역량 10% 반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측에 평가 세부 내용표 그리고 중요도 내용 보시면 좀 더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표를 보시면은 평가 요소와 세부 내용이 있는데 이 중 중요하지 않은 평가 요소는 없고요. 모든 요소를 갖춘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단 두 전형만, 융합형, 탐구형 인재 전형 두 전형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대적인 중요도를 좀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상단의 학업 성취도 보시면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 세부 내용을 보시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그리고 그 외 교과목, 예술, 체육,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의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또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었는가 등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더라도 전 과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지는 못하고 아쉽게 좀 아쉬운 성취도를 보인 과목이 소수라도 있으면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는 해당 요소에서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높은 점수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단으로 가보시면 같은 학업 역량 평가 요소 중에서도 탐구력의 경우에는 탐구형 인재 전형이 더 크게 중요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면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등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고 노력한 경험, 또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경험, 열의와 지적 관심은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점을 평가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해당하는 학생은 모든 과목 성적이 우수하지는 않더라도 희망 전공 분야에서 이제 그 희망 전공 분야 위주로 우수한 성적과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탐구형 인재 전형이 더 부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평가 요소로 진로 역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표를 보시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해당 교과에서의 성취도 부분은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더 중시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하단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세부 평가 요소는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단 설명을 보시면 지금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특정 전공 계열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한 과정을 중시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우측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공동체 역량의 경우에는 리더십 부분을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과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고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다면 또 보다 높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세부 평가 요소 중에 따로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루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수시 전형인 논술 전형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전형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즉 재학생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논술고사일은 수능 이후인 11월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 진행됩니다. 자연계열은 22일, 인문계열은 23일에 논술고사 실시합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고사 점수 70%, 학생부 교과 성적 20%, 비교과 출결 성적 10% 반영합니다. 여기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우에는 국수, 영사과 이 과목에서의 석차 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석차 등급이 없는, 예를 들어서 성취도 A부터 C까지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교과 출결 사항의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일수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어서 미인정 결석 1일 이하는 만점 부여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3개 과목 합 6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충족하여야 하고 다빈치 캠퍼스의 경우에는 2개 과목 합 6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충족해야 합니다. 약학부의 경우에는 4개 과목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충족해야 하고 의학부도 4개 과목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충족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의학부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2개 과목 모두 평균을 내어서 산출합니다. 이때 소수점 버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최저 학력 기준 등급 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한국사 4등급 이내 충족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또 영어는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합니다. 논술 출제 유형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중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간호학과 인문에서는 언어논술 3문항 출제하고 있고 경영경제대학은 언어논술 2문항에 수리논술 1문항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전 모집 단위에서 수리논술 4문항 출제합니다. 시험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120분입니다. 출제 범위는 아래 보시는 표에 이제 과목명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과목 내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수리논술 문항을 보시면은
범위가 수학, 수학 원투, 확률과 통계에 더해서 미적분 기하 과목까지 모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수능에서의 수학 과목 선택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요 3개 과목 내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논술 전형에는 모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좀 대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대학 발표, 중앙대학교 발표 입시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처는 모두 대학 어디가입니다. 지금부터 4개 대학별로 보여드릴 입시 결과 발표 자료는 2024-2025 학년도 2개년도에 50% 컷과 70% 컷 자료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50% 컷이라 함은 100명 모집하여 합격 시에 50등으로 합격한 학생 점수이고 70% 컷은 100명 모집하고 합격했다고 했을 때 70등으로 합격한 학생의 점수입니다. 본인이 올해도 합격권일지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심 모집 단위 입시 결과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균형 전형의 입시 결과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모집 인원과 경쟁률은 모두 2025학년도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경쟁률이 크게 다른 학과들이 있어서 올해도 지원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데군데 붉은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0.1등급 이상 지원 결과, 입시 결과가 하락한 학과는 좀 붉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는 또 다시 입시 결과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의 융합형 인재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는 인문, 사회과학, 경영경제, 사범계열의 학과들 입시 결과입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입시 결과가 없는 학과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 연도의 이 모집 단위를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 결과 보실 때 참고하실 점은 전년도의 융합형 인재 전형은 면접평가를 폐지하였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면접평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에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입시 결과가 학과별로 변동폭이 그래서 좀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시면 대체로 등급 1.9에서 2.1 등급 정도의 성적대가 합격권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학생 여러분의 성적과 조금 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합격이 예상되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같은 전형의 공학, 의학학, 간호, 그리고 예술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공학과 예술계열 중에서는 다빈치 캠퍼스의 모집 단위가 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캠퍼스 개설 모집 단위는 주로 우측표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공학, 의학학 계열에서는 면접이 없어진 결과로 입시 결과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과 간호학과는 높게는 1.7에서 1.9등급 정도까지 합격 성적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의학부와 약학부는 여전히 합격 성적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빈치 캠퍼스의 경우에는 주로 3등급 초반에서 50%, 70% 컷이 형성되었고 다만 2.1 혹은 2.73 정도 2등급대의 컷을 보인 학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탐구형 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면접이 신설되었는데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서류평가에서 중점을 두는 역량이 융합형 인재 전형과는 또 다르고 그래서 신입생, 중앙대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 분포도 특목고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융합형 인재 전형과는 또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전형에 비해서 탐구형 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는 전반적으로 좀 성적대가 낮게 보입니다. 3등급대, 4등급대 컷도 좀 보이시죠?
근데 이제 면접이 신설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점이 반영되어서 합격 성적대가 이제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과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학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모집 단위별로 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2024학년도에 입시 결과가 없는 모집 단위는 그 당시에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은 모집 단위입니다. 네,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전형에 자연과학, 공학, 의학학, 간호, 예술 계열의 입시 결과입니다. 네, 이번에는 눈여겨보실 그런 부분을 노란색 박스로 표시했는데요. 먼저 생명과학과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생명과학과는 특성상 생명과학과 교과를 깊이 있게 탐구한 최상위권 학생들과 또 해당 분야를 지망하는 영재고나 특목고 학생들, 또 의학 계열을 지원하기에는 성적이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성적 상위권이면서 깊이 있게 탐구 활동을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합니다. 즉 의학 계열의 우회 경로로 좀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의미인데요. 경쟁률도 41.91대 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에 컷이 이렇게 1등급대에서 4등급, 5등급대로 낮아진 것도 실제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합격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전형에서는 학생 본인의 절대적인 역량도 중요한데 함께 경쟁하게 되는 다른 지원자 특성도 중요한 참고사항이라서 이런 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설환경 플랜트공학, 기계공학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그리고 융합공학부, 약학부도 경쟁률이 20대 1 이상으로 높으면서도 입시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또한 생명과학과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학부는 변함없이 컷이 높았고 간호학과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대에 합격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에서는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경쟁해야 되는 그 지원자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비슷한 배경의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은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발표된 2024년 3월 중앙대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보고자 합니다. 학생 여러분이 재학하는 학교의 유형이 일반고라면 일반고 학생이 많이 합격한 전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고, 또 외고라면 같은 외고 출신 신입생이 많은 전형을 눈여겨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것은 5% 이상 혹은 5%에 가까운 이상 비율을 차지한 학교를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의 전형의 경우에 일반고 출신 신입생이 91.98%, 그리고 자유형 공립고 출신 학생이 7.77%입니다. 한편 종합전형에서는 과학고 2.62, 외고국제고 19.4, 자사고 8.13, 그리고 자공고 4.9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 비율은 69%대로 낮은 편이고 외고국제고 7.93, 자사고 출신 학생 13.52%, 이러한 비율이 좀 눈에 띕니다. 네, 같은 배경 학생의 합격률을 보시도록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지역 학생은 어떠한 결과를 보였는지 참고하시도록 대전 지역 입시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조금 자료가 더 가릴 것 같아서 잠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사례들은 특목고 자사고 사례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형 그래프에서 하늘색은 합격 사례, 회색이 불합격 사례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은 합격 사례가 19건, 대전에서 19건 있고요. 합격자 평균 등급은 1.65등급입니다. 불합격 사례는 53건, 평균 등급은 2.68등급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합격 사례 20건 있고 평균 등급 1.53입니다.
또 불합격 사례 32건 있고 평균 등급 2.20 등급입니다.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는 모두 약학부 사례인데요. 2건의 합격 사례가 있고 또 1건의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적대에 지원을 하고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균형 전형의 대전 지역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결과인데요. 지금 합격자, 불합격자, 지원자 사례 수와 최고점, 최저점, 평균까지 자세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의 성적과 조금 매치를 해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자가 있는 과는 노란색 칸으로 표시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의학학 계열 지역균형 전형의 이 계열 지원 사례입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융합형 인재 전형 결과입니다. 인문계열에서는 13건의 합격 사례 그리고 33건의 불합격 사례가 있고 자연계열에서는 7건의 합격 사례, 38건 합격 사례, 의학학 계열에서는 불합격 사례 7건 있습니다. 하단에 합격 사례 평균과 불합격 사례 평균 등급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 중에 인문계열 지원 사례 첫 페이지입니다. 다음 인문계열 지원 사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계열, 의학학 계열의 융합형 인재 전형 지원 사례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1.7에서 1.9 등급까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탐구형 인재 전형 대전 지역의 입시 결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합격 사례 1건, 불합격 사례 16건, 자연계열은 합격 4건, 불합격 사례 52건, 의학학 계열은 불합격 사례 3건 있습니다. 합격, 불합격 사례의 평균 등급도 하단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원 사례입니다. 인문계열의 대전 지역 지원 사례이고요. 다음은 자연의학학 계열의 지원 사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그 다음 탐구형 인재 전형 자연의학학 계열 대전 지역 지원 사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중앙대 대전 지역 지원 결과 사례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것으로 중앙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과 입시 결과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는 올해 수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의 경우에는 전형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학생부 지역균형 전형에서 소폭 감소하고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소폭 증가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이제 반영하고 있고요. 호수에 따라서 감점을 하는데 이제 좌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호에서 3호의 경우에는 감점 사항은 없고 4호, 5호부터 9호까지 총점에서 감점폭을 다르게 하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변경된 사항으로는 학교 생활기록부 계열별로 반영되는 교과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모집 단위 혹은 계열별로 반영 과목이 조금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지금 우측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에서 9등급이 산출되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국, 영, 수, 사과, 한국사 계열 전 과목을 반영하고 예술, 체육 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전 과목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자율전공학부,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국, 영, 수, 사과 중에 상위 3과목 반영하고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중에 상위 3과목 반영합니다. 전형 명칭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 1, 고른기회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 2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원래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1단계 합격자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의예과, 그리고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에 한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추가되었고 또 이 모집 단위에 한해서 1단계는 4배수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는 동일하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 1단계 3배수 선발입니다. 또 예술, 체육 계열의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과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년도 기준에서 한국사 5등급 이내 기준 폐지되었습니다. 추가해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표 하단의 별표에서 붙어있는 설명인데요. 경희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할 때 탐구 2과목 평균을 산출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수점 버림은 없습니다. 전형별로 지원 자격과 선발 방식에서의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 자격이 기존 졸업 예정자와 고3 재학 인원 5% 이내라는 기준에서 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는 2024년 2월 졸업자부터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자격이 확대되어서 2023년도에 고3이었던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추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에서 학과별로 입시 결과의 이제 소폭 상승이 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부 학교폭력 사실 4호 이상은 추천 불가하다라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전형들의 지원 자격과 선발 방식의 변경 사항들은 아래 내용과 표 안에 있는 내용과 모집 요강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기회균형 전형, 고른기회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대학별로 또 전형별로 제출 서류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회계세무학과는 회계학과로 전자정보공학부는 전자공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집단위 개편 사항도 있습니다. 모집단위 개편 사항의 경우에 기존 기계공학과는 올해부터는 기계공학부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부로 모집하고 추후에 입학 후에 전공을 선택할 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기계공학 전공, 지능로봇공학 전공, 항공우주 모빌리티 전공 중에 100% 자율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는 올해 경영회계 계열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추후 입학 후에 학과를 선택할 때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중에서 100% 자율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전형별 요약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올해 615명 선발 예정이고 교과 종합평가 30%에 학생부 성적 70% 반영합니다. 다른 학교와 좀 다르게 교과 종합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작게 지금 추가 설명을 붙여드렸는데요. 그 교과 종합평가라 함은 생기부,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성적과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만을 정성평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 자연계열, 그리고 자율전공,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 국수, 영,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2과목 평균, 이 중에 2개 과목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또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는 3개 과목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예술, 체육 계열은 1개 이상의 과목이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인원인 1068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점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 면접 30% 반영합니다. 지금 우측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시면 세계 과목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모집 인원 4배수 선발합니다. 논술 위주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고사 100%만으로 학생 선발하고 있고, 또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시면 인문 자연 계열 자율전공 학부에서는 2개 과목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기준입니다.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의 경우에는 3개 과목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기준 있습니다. 체육 계열은 1개 이상 과목 3등급 이내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경희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모두 탐구 과목의 경우에 2과목 등급의 평균을 산출하고 있고, 또 이때는 소수점 버림은 없습니다. 다음 전형별 세부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인재상은 교과 이수가 충실하고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학교장에 추천한 학생입니다. 지원 자격 보시면은 현재 재학생인 졸업 예정자와 또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에서 3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학생이고, 지금 하단에 보시는 인재상 4개 중에 1개에 부합해서 학교장이 추천 기간 내에 추천한 학생,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고교별로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자격에 지금 경희대 인재상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 하단에 문화인재, 글로벌 인재, 리더십 인재, 과학 인재, 인재상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에 교과 종합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할 때 이런 인재상에 부합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출결봉사 70% 반영하고 교과 종합평가를 30% 반영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종합평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정성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교과 종합평가를 할 때에는 반영 비율, 학생 역량의 반영 비율이 지금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모집 단위들은 학업 역량 50%에 진로 역량 50% 반영하고 있고,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는 이 학부의 특성상 학업 역량 100%만으로 비중을 두어서 평가합니다. 학업 성취도, 태도, 탐구력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비중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 인문 자연 계열에서는 이제 교과별로 전체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은 상위 3과목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요.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와 영어 교과에 한해서 전체 과목, 진로 선택은 상위 3과목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자격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재학생 여러분과 졸업생 여러분 모두 고등학교별로 대입 학교장 추천 규정을 좀 확인해 보셔서 추천을 받으신 이후에 지원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보시듯이 계열별로 학부별로 좀 다른데요. 인문 자연, 자율전공,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에 2개 과목 합 5등급, 한국사 5등급 이내, 그리고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의 경우에 3개 과목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기준 있습니다. 예술 체육 계열은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입니다. 한국사 필수 응시이고 탐구는 2과목 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버림이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이라는 인재상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밑줄 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은 이 인재상의 의미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특성을 혹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반영됩니다. 서류평가 요소로는 전체 모집 단위에서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이렇게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하고, 이 중에 자율전공과 자유전공 학부는 학부의 특성상 진로 역량 대신에 자기주도 역량을 이렇게 좀 더 40%로 진로 역량 대신에 이런 자기주도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수능 이후로 11월 29일, 30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있는데, 캠퍼스와 계열별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모집 단위의 면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함께 지원하는 다른 대학의 면접일과 중복되지는 않을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면접 평가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 그리고 가치관, 인성에 관한 공통 질문이 있고,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 질문도 있습니다. 면접 평가 2명 대 지원자 1명, 개인 면접 10분 내외로 이루어지고요. 면접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인성 50%, 전공적 합성 50% 이렇게 비중을 두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인성 역량도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면접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네,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이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처럼 여러 학생부 종합 전형 간의 비교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평가 요소 내용을 보시면 대학별로 중점을 두는 부분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학업 역량 40%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앙대와 상당히 유사하게 세부 평가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또 탐구력 부분 이렇게 평가 항목의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2개의 역량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진로 역량은 일반 전 모집 단위에서 40%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진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공이나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관련 교과 성취도, 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세부 요소로 하고 있는데요. 네, 우측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 또 경희대만의 시각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지금 최상단의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보시면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서, 그렇게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은 했는지, 즉 소인수 과목에 도전을 하거나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서 이수를 했거나 온라인 수업을 들었거나 하는 노력도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목 학습 단계나 위계에 맞게 이수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과 성취도 보시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수강자 수, 학생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까지 주어진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도 관심 분야와 전공 계열 분야 관련해서 진로를 좀 탐색한 경험을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측으로 가보시면 자율전공학부,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에서 진로 역량 대신에 반영하는 자기주도 역량에 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 학부는 일반 학과 모집과는 다르게 자기주도 교과 이수 노력, 자기주도 관련 교과 성취도, 자기주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생의 역량을 좀 더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경희대 입학사정관의 설명에 따르면 전년도에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지원자 중에는 학과 모집 지원의 우회 경로로서 이 학부에 지원하는 경향성이 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좀 특정 학과나 전공에 대한 뚜렷한 관심과 활동이 드러났다는 의미일 텐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극 찾아 나서고 또 자신의 그 좋아하는 것 혹은 희망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 경험, 그래서 성장한 경험이 드러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 반영되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성실성 요소를 보시면 출결 상황부터 확인을 해서 미인정 결석이나 질병 결석 없이 개근한 학생은 좀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류평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면접평가에 대한 사항도 경희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 형식과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하단의 평가 요소 비율과 항목을 보시면 인성은 그 경희대의 창학이념 적합도를 가치관에서 보겠다라고 밝혔고, 의사소통 능력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공 적합성에는 학업 역량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탐구 활동과 학습을 진행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학습한 심화 개념에 대해서도 정말로 제대로 학습을 했는가, 이제 이러한 확인을 하는 면접을 학생부 확인 면접으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부 살펴보시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 내용입니다. 여기 인재상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형 방법은 논술고사 성적 100%입니다. 수능 직후인 11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일요일에 논술고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나 캠퍼스와 계열별로 실시 일자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 인문 자율전공학번은 2개 과목 합 5등급, 한국사 5등급 이내,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의 경우 3개 과목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체육계열 1개 과목 이상 3등급 이내입니다. 네, 모든 과목은 탐구 과목의 경우에 2과목 등급 평균을 산출하고 있고, 이 경우에 소수점 버림은 없습니다. 네, 논술 출제 유형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계열 논술고사는 120분으로 좀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고, 인문, 체육, 사회계는 2문항 내외, 이 중에서 사회계열은 3문항 내외에 출제됩니다. 수리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항수가 좀 다릅니다. 자연계는 수학 6문항, 의학학 계열은 수학과 과학에서 각각 4문항 내외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인문, 체육, 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 논술이 출제가 되고 있고, 자연계, 의학학계는 수리 논술, 특히 의학학계는 과학 논술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과학 논술의 경우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한 과목 선택해서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학 논술은 특정 과학 지식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토대로 해서 통합적인 사고 능력, 또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 사회계 논술에 수리 논술이 일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단순한 수학 문제풀이 문항은 아니고요. 사회 경제에 관한 도표나 통계 자료 등이 포함된 제시문을 해석해서 논술을 하거나, 논제를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논술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쟁점이나 주제에 대한 성찰적 사고력, 다면적 사고력 등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와 의학학 계열의 수리논술 문항 범위도 참고를 해보시면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제 이렇게 모든 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의학학계에서는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과학 논술을 응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물리학을 선택하시면 물리학 1과 2의 교과 개념이 출제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출제 방향이나 세부 출제 범위에 대한 내용, 그
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 자료로 혹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제목의 문서로 발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슬라이드 넘어가서 보여드리는 준비 팁에 대해서도 그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서 예시문항이나 기출문항, 모범 답안을 통해서 훈련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단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글 읽기나 쓰기, 토론 등을 통해서 수학, 과학, 또 인문학적 사고력을 좀 키우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희대학교 발표 입시 결과입니다. 출처는 대학 어디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역균형 전형의 인문계열 학과들 결과입니다. 대체로 1.7에서 1.9 정도 되는 성적이 합격권으로 보입니다. 또 전년도 대비 0.1등급 이상 컷이 낮아진 학과는 붉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올해는 지원 자격이 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입니다. 역시나 지금 붉은색 글씨는 전년도 대비 컷이 0.1 이상 상승한 학과입니다. 0.1 이상 낮아진 학과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높게는 1.5등급 선에서 1.8등급 정도 되어야 합격권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자연계열, 아마 나머지 자연계열 학과와 예체능, 무전공, 즉 자율 및 자유전공학부 결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컷이 0.1등급 이상 낮아진 과는 붉은색 글씨로 또한 성적 표시했고요. 대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성적대를 유지했습니다. 네, 보시면 그 의학학 계열은 경희대 내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의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예과는 1.0등급이 50% 컷이자 70% 컷이었습니다. 나머지 학과들도 높게는 1.0에서 그래도 1.5에서 1.6등급 정도 선의 성적이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 및 자유전공학부는 1.6에서 1.7등급대가 합격선이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인문계열 학과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3, 4등급대 입시 결과가 좀 눈에 뜨이실 것 같습니다. 또 학과별로 그 연도별 변동 폭이 좀 크기도 합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3, 4등급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상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합격에서 관건이었을 것이고, 네. 또 일반고 학생의 성적일지도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학과와 자연계열 학과 입시 결과 계속 보여드립니다. 어문계열 학과에서는 3, 4등급대 입시 결과가 눈에 띄었는데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학과는 1.8에서 낮게는 2.0등급대 학생까지가 더 많이 보입니다. 이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오르네상스 전형 중에서 자연계열 그리고 예체능, 무전공 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이 또한 관심학과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희대 2024년 3월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입니다.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고 출신 신입생이 90% 이상입니다. 종합전형부터는 이 비율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 대학별 독자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데요. 외고 국제고 배경 학생이 이제 15.77%여서 어문계열학과 입시 결과가 3, 4등급대 컷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오르네상스의 경우에는 일반고 70.45%, 과학고 1.99%, 자사고 4.68%, 자공고 2.17% 비중으로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이 조금 나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은 75%, 외고 국제고 학생은 6.02%, 자사고는 10.79%로 외고 국제고와 자사고 배경 학생 비중이 다소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배경 학생의 합격률을 참고하시도록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대전 지역 지원자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역시나 특목고 자사고 사례 제외하고 인문 계열에서 합격 28건, 불합격 43건 사례 있습니다. 자연 합격 19건, 불합격 104건, 의학학 계열 합격 2건, 불합격 19건 이렇게 사례 존재합니다. 각각 이 계열별로 합격 사례 평균과 불합격 사례 평균 등급도 하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문 자연 계열 모두 대체로 지역균형 전형은 1.7등급대 학생의 합격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실제 이제 합격 불합격 지원 사례입니다. 먼저 인문 계열 결과입니다. 네, 두 번째 인문 계열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균형 전형의 대전 지역 자연, 의학학 계열 지원 결과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대전 지역 사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사례들입니다. 네, 인문 합격 12건, 불합격 76건, 자연 합격 13건, 불합격 104건, 의학학 계열은 합격 2건, 불합격 25건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 합격자 평균, 합격 사례 평균은 2.09등급 정도 되고요. 불합격 사례 평균은 2.7에서 2.96 정도 됩니다. 의학학 계열은 평균이 1.06등급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대전 지역 사례입니다. 인문 계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연의학학 계열 대전 지원 사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 다음 자연의학학 계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과 입시 결과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외대 수시 모집에서는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의 학생부 반영 교과와 방법에 변경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이제 올해부터는 모든 계열에서 구분 없이 동일 교과 반영하고 학년별 교과별 반영 비율 동일합니다. 또 5개 학기 이상의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한 것으로, 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의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수능 이후에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수시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좌측에 표를 보시면은 적용 방법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이제 호수와 상관없이 기재만으로도 지원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전형에서는 호수별로 감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별로 이제 자율전공 선택제에 따라서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이 운영 중인데요. 외대의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가 있고 또 계열별로도 모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표에 보시는 영어대학이라든지 핵심 외국어 계열 같은 단과대나 계열별 통합 모집 단위는 정시로만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박스 처리했는데,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만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택 가능한 학과로 진입이 불가한 전공도 함께 명시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한국외대에서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모두 학생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 전형별 요약자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학생부 교과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100%만을 반영하여 전형 진행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개 과목 합 4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서울 캠퍼스에 이렇게 기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1개 과목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때 외대, 한국외대에서는 이렇게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종합전형이 나뉘어 있는데요. 면접형은 서류 100%로 1단계 진행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50%, 면접은 50% 점수 반영합니다. 면접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서류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기회균형은 서류 100%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에서는 논술고사 성적 100%만으로 학생 선발하고 있고요. 서울 캠퍼스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과목 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 단 LD 학부와 LT 학부에 한해서 2개 과목 합 3등급 이내와 한국사 4등급 이내 기준이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전 모집단이 1개 과목 이상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기준이 있습니다. 이 또한 논술 전형 또한 탐구 과목은 상위 등급 1개 과목 반영합니다. 네, 다음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전형별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2025년 1월 이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이면서 고등학교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추천 가능 인원은 서울 캠퍼스 10명, 글로벌 캠퍼스 10명이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된 경우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또 5개 학기 이상의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세부 기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과 이 화면 토대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천 대상자 입력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은 고등학교에서 추천하겠다,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명단을 입력하는 기간이고요.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나 아니면 졸업한 학교에 사전 협의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다음에 원서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100%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성취도 A, B, C로 산출되는 과목도 성적에 반영이 되는데 이 경우에 A는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B는 2등급, C는 3등급에 해당하는 환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의 경우 2개 과목 합 4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이고 글로벌 캠퍼스는 1개 과목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방법도 모집 요강에 제시가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 내용입니다. 한국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면접 반영 여부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서류 평가 요소에서도 차이가 좀 큽니다. 이 점을 중점으로 학생 여러분의 강점이 어느 전형에서 더 잘 드러날지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면접형은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 가능하고 전형 방법상 2단계에서 면접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시에는 1단계 서류 평가 시에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 반영합니다. 네, 면접 평가에서는 학생부 기반 면접 이루어지고 있고 면접 평가위원 2명당 지원자 1명 개인 면접 진행합니다. 이때 면접 평가에서는 또 학업 역량의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이렇게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면접일이 서울 캠퍼스는 11월 15일, 글로벌 캠퍼스는 11월 16일 이렇게 수능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수능 직전이고 또 면접은 수능 직후여서 면접에 대한 대비도 좀 미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서류평가 요소 중에서 진로 역량을 50%로 크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외대, 한국외대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이 각각의 세부 평가 역량과 항목과 내용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류형 전형의 세부 내용입니다.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 가능하고 서류평가 점수 100%만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서류평가 요소는 그 면접형과 조금 다르게 학업 역량 50%로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이 표를 보시면 이 학업 역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즉 학업 성취도나 태도나 탐구력 면에서 고르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이 부분에서 강점이 드러나는 학생이면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고, 성적이 조금 아쉽지만 그것을 우수한 진로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면접형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화면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서류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형 방법은 논술고사 점수 100%만으로 선발합니다. 출제 범위는 인문 사회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이고 자연계도 같은데 수학 과목, 수학 1과 2 과목 범위로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는 2개 과목 합 4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LD학부, LT학부 2개 과목 합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글로벌 캠퍼스는 1개 과목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논술고사일은 학과별로 일정이 좀 다른데 수능 이후 11월 22일과 23일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인데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모두 서울 캠퍼스에서 논술고사 실시하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다 다르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대학 어디가에서 자료 참고했습니다. 지금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형과 서류형의 입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두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성적만으로 합격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과 입시 결과 중에서 좌측에 최상단의 학과가 EICC 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이곳은 영어 통번역 학과이고 그 밑에 있는 ELLT 학과는 영어 학과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LD 학부는 지금 Language and Diplomacy 학부라고 그 밑에 칸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칸에 있는 Language and Trade 학부가 앞서 말씀드린 LT 학부입니다. 입시 결과는 대체로 2등급 초반에서 낮게는 4등급 중반까지 결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첨언 드리자면 지금 스칸디나비아과 같은 과가 있는데요.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학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고등학교에 과목이 개설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소수어과의 경우에는 진로 역량을 판단할 때는 해당 언어를 학습했는가 자체보다는 국어나 영어, 또 제2외국어 등의 어문 계열 교과에서의 성취도, 깊이 있는 활동,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면접형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다음 서류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면접 성적 없이 서류평가 점수 100%만으로 이제 반영을 하면서 학업 역량에 큰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성적대가 면접형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는 2등급 초반에서 전반적으로 3등급 초반까지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4등급대 컷을 보이는 학과도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서류형 입시 결과입니다. 다음은 한국외대 2024년 3월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별 유형별 현황입니다. 한국외대는 대학 성격상 외고, 국제고 출신 신입생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일반고 80.53, 외고, 국제고 12.27, 자공고 5.87 이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형, 서류형 합해서 일반고 69.22, 외고, 국제고 24.22, 자사고 1.76,
자공고 출신 학생 4.12%입니다. 4.21%입니다. 논술 전형은 일반고 72.93, 외고 국제고 12.68, 그리고 자사고 출신 신입생은 7.28% 비율입니다. 대전 지역의 한국외대 지원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의학학 계열 학과는 없고 자연계열 학과는 소수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대전에서의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결과 보시면 자연계열에서의 지원 사례는 없었고요. 인문계열 사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7건 합격, 그리고 불합격은 18건 있습니다. 하단에 평균 등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사례를 좀 보다 상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인문계열 첫 페이지입니다. 인문계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높은 성적대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많다는 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면접형의 대전 지역 지원 결과입니다. 인문계열 합격 사례 5건, 그리고 불합격 사례 16건입니다. 또 자연계열은 한 건씩만 합격, 불합격 사례 존재합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대를 보시면 2.3에서 2.4 정도 된다는 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의학학 계열은 모집 단위가 없어서 계속 0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면접형의 대전 지역 지원 사례입니다. 주로 2점대 등급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 서류형의 대전 지역 지원 결과입니다. 자연계열 지원자는 없었고 인문계열 지원자 중에 합격 사례 5건, 또 불합격 사례 11건 존재합니다. 합격자 평균 사례는 2.31 정도입니다. 서류형의 대전 지역 지원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주요 내용과 또 입시 결과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내용입니다. 네, 먼저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립대에서는 전형별로 모집 인원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표를 보시듯이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56명이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입니다. 이 면접형에서 53명 증가합니다. 네, 이만큼의 인원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 전형에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에서는 경영학부만 80명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2 그 서류형으로 선발하던 모집 단위들은 모두 지역균형 전형과 종합전형 1 면접형으로 이동하여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단위에서의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자유융합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와 9개의 융합전공학부, 첨단 융합학부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융합전공학부는 모집하지 않고 자유전공학부와 첨단 융합학부를 그 전공별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전형별 변경사항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100% 반영했는데 올해는 교과 정성평가 10%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중에서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90%에서 80%로 조금 줄여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그 계열별로 상이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계 과목 합 8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로 기준이 변동되면서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탐구 과목 한 등급 1개 과목 반영합니다. 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 고등학교별 10명 이내 추천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명 이내로 추천 인원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 전형입니다. 그 전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었는데 올해 다시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종합전형 2 서류형으로 경영학부만 80명 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고사 점수를 80%로 조금 더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계속해서 없습니다. 전형별로 요약하자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교과 정성평가 10%가 추가되었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 80%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계열 상관없이 3개 과목 합 8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과목은 상위 등급 과목 1과목 반영입니다. 여기서 교과 정성평가는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정성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서류형, 전형2 서류형의 경우에서는 서류 100%만으로 선발하고 종합전형 1의 면접형, 기타 다른 전형들은 함께 단계별로 전형 진행합니다. 외대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면접 50%로 면접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80% 반영하고 있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내용도 이제 모든 전형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표가 좀 커서 따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호수별 차등 적용하고 복수의 조치사항은 모두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형별로 세부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전형 학교장 추천제는 2025년 이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로서 5개 학기 이상 성적을 가지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고등학교별 최대 20명입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도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대입 학교장 추천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으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90%, 교과 정성평가 10%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교과 정성평가 10%는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에서 학업성 지도, 진로 및 전공 분야 탐구에 적합한 교과 이수 여부와 학습한 정도를 평가위원 2명이 ABC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과목 합 8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이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1의 면접형 세부 내용입니다. 네, 지원 자격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단계별로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 면접 50%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각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학업 역량은 35%, 잠재 역량은 40%, 사회 역량은 25% 반영합니다. 면접은 수능 이후입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자연계열 실시하고 11월 23일 일요일 인문 예체능 계열 실시합니다. 2대1 면접이고 지원자 1명당 12분 내외로 진행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 세부 내용입니다. 네, 이 서류형의 경우에는 서류 평가 점수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영역별 가중치가 면접형과 조금 다르게 잠재 역량에 굉장히 큰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30%, 잠재 역량 50%, 사회 역량 20%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면접형과 서류형 전형의 차이라기보다는 올해의 경우에는 경영학부만 이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경영학부에 한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네, 서류평가에 관해서 또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나 인재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 요강에 따로 학과별 인재상 목록을 별도로 자세히 제시하고 입학사정관도 수차례 학과별 인재상에 따라서 지원자 본인이 부합한가 확인을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선발 인재상은 이렇게 지금 서울시립대 전체 교육 이념에 해당하는 인재로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이 각 역량별 의미는 하단 우측 표에 보다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업 역량은 고등학교 기초 학업 능력, 그리고 대학 전공의 기초 소양,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고 되어 있고, 잠재 역량은 다학제적 전공 수학 열의, 그러니까 그 다양한 학문 간의 관심 분야 탐구와 관련해서 교육활동 간의 연계성이 있고 심화 학습도 깊이 있게 하였는가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도 평가 항목입니다. 사회 역량의 경우에는 공동체 및 시민 윤리의식, 그리고 협동학습 능력, 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과별 인재상이 이제 서울시립대의 경우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립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때 두어 개의 비슷한 성격의 학과를 놓고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시면 학과별 인재성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주로 학과별로 핵심 역량이나 우수한 성취도가 요구되는 교과 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 36페이지부터 41조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표 상단의 행정학과를 보시면 인재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교과 성취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해서 기초교과 성취도 모두 우수한 학생을 인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역량, 또 의사소통, 갈등 조정, 협동과 관련된 역량을 인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약간 하단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기계정보공학과의 경우에는 수학, 그것도 미적분과 기하, 또 기초과학이라면 물리에 대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이렇게 인재상을 제시했고, 또 관련 전공과 또 인성과 관련된 역량들도 인재상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기초교과 성취도 우수하고 특히 국어, 영어, 사회교과 소양 뛰어난 학생을 인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교과 성취도 우수 학생을 제시하더라도 자연과학대학교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에 집중해서 소양이 우수한 학생을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과들도 살펴보시면 학과별로 세부적인 인재상 항목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학생 여러분 본인의 강점이 드러나는 그런 부합한 학과에 지원하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재상에 따라서 서류평가를 할 때 서울시립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별 학생부에서의 준거 항목입니다. 사실상 이런 역량들은 학생부 전 영역에서 살펴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학업 역량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순으로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잠재 역량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러한 영역에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회 역량과 비교를 하시면 같은 영역에서 역량을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좀 달리 배치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주로 역량을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모집 요강에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졸업 예정자, 졸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고 논술고사 성적 80%에 교과 성적 20%,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만 반영해서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논술고사일은 지금 오늘 설명드린 4개 대학 중에 유일하게 수능 이전 논술고사 실시합니다. 9월 27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고요. 수리논술 내문항 출제되고 120분간 답변해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수리논술인데 수학 1,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전 과목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 문제 풀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풀이 과정까지 그리고 개념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능력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논술 전형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4개 대학 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유일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입시 결과입니다. 역시 대학 어디가에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대체로 컷이 높은 경우에는 1.6등급 정도, 좀 낮은 경우에도 1.9등급 정도까지의 그 컷을 보이고 있습니다. 컷이 2등급 아래로 낮았던 경우에 이렇게 붉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 관련 데이터까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나 컷이 2등급 아래로 낮았던 경우에는 붉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원 면접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대체로 2등급 초반에서 후반까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학과의 경우에 상당히 낮은 4등급대의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낮은 성적에 대해서는 좀 해석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면접형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좌측표를 보시면 2등급 초중반대까지의 컷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표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올해는 경영학부만 서류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도 이에 해당하는 결과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최종 등록자 고교 유형별 성적 현황입니다. 서울시립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화면이 다소 작긴 하지만 관심 있으신 학과의 경우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단에 있는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의 평균 등급은 일반고는 2.3등급, 특목고는 4.13등급입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계열의 학과는 일반고의 경우 모두 평균 등급대가 2.2에서 2.5 정도 되고 특목고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문 계열 학과는 4등급대, 자연 계열 학과는 4에서 6등급대의 등급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50%, 70% 컷에서 합격 컷이 유독 낮았던 경우에는 해석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출신 고등학교별 성적 현황 때문에 좀 해석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학년도 자료입니다. 방금 보신 2025학년도 자료와 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서울시립대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이 94.26% 신입생의 비중을 대부분 차지했고요. 한편 종합전형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일반고 출신 학생은 66.29%로 좀 다소 낮은 편이고 그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중 일반전형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학고는 2.7, 외고 국제고는 23.37%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일반고 83.78, 자사고 출신 신입생 9.46%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지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대전 지역 인문계열 8건 합격 사례, 27건의 불합격 사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8건의 합격 사례, 그리고 57건의 불합격 사례 있습니다. 평균 등급을 보시면 인문계열 합격 사례는 1.90등급, 자연계열 합격 사례 평균은 1.77등급 정도 됩니다. 의학학 계열은 모집 단위가 없어서 0건으로 표시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인문계열 자세한 지원 사례입니다. 같은 전형의 자연계열 지원 사례 첫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의 대전 지역 지원 결과입니다. 인문계열 합격 사례는 6건 존재하고 평균 등급 2.21입니다.
자연계열은 3건의 합격 사례 존재하고 평균 등급 2.17입니다. 다소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원 면접형의 인문계열 지원 사례입니다.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연계열 지원 사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연계열도 유사한 합격 사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계열 지원 사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보시듯이 서울시립대 발표에 따른 일반고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대 정도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성적대와 비교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2 서류형의 대전지역 지원 결과입니다. 인문계열 합격 사례 5건, 자연계열 합격 사례 6건입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대는 1.1, 1.3과 1.18 정도 되고요. 불합격 사례 평균 사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2 서류형의 인문계열 지원 사례입니다. 다음 같은 전형의 자연계열 지원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대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과 입시 결과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내용과 입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대입에 관한 정보가 참 많고 복잡하긴 하지만 학생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찾고 그에 부합하는 전형을 매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합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모집 요강과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등을 통해서 남은 시간 더 많은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 대입에서 값진 결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